이번에 다룰 자주 묻는 질문은 원드라이브 동기화입니다. 궁금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대체 원드라이브 동기화를 왜 쓰냐? 동기화하면 어떻게 쓰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드라이브를 여러분의 컴퓨터에 동기화를 하지 않고 쓴다면 원드라이브에 올려놓은 내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무조건 마이크로소프트 365 포탈에 접속을 해서 원드라이브를 클릭을 해서 원드라이브를 열면 내가 올려놓은 파일과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접속만 할 수 있다면 내 컴퓨터가 없더라도 내 자료들을 보고 편집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쓰시게 되면 모든 자료가 클라우드 드라이브인 원드라이브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쓸 때마다 원드라이브를 접속해서 쓰면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동기화 메뉴를 사용해서 이 클라우드 드라이브인 원드라이브와 내 컴퓨터를 동기화해서 쓰는 겁니다. 동기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현재 이용하는 컴퓨터에 원드라이브, 그리고 저희는 오피스 클라우드이지만 여러분의 회사명이 보여지고 내가 원드라이브에 올려놓았던 파일과 폴더들이 이렇게 내 컴퓨터에 별도의 드라이브로 잡혀서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원드라이브가 다른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 여러분의 하드 드라이브와 다른 것은 이렇게 아이콘들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 동기화가 잘 되어 있는 경우는 체크 모양, 동기화 에러가 있는 경우는 빨간색 X 모양, 동기화 중인 모양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여러분의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원드라이브 아이콘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동기화를 해서 쓰실 거예요. 그럼 동기화 순서를 알아봐야겠죠. 먼저 여러분의 컴퓨터, USB, 외장 하드 등등 파일과 폴더를 잘 정리를 하세요. 더 이상 쓰지 않는 것들은 지우시고요.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이름을 백업 또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폴더라고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원드라이브를 띄우고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업로드를 합니다. 이때 너무 많은 파일과 폴더들을 한 번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네트워크에 영향도 끼치게 되고요. 또 중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잡아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지금 여러분의 자료는 내 컴퓨터에도 있고 내 원드라이브에도 있는 거죠. 체크를 해서 모두 다 올렸는지 확인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모르고 올리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어드민이라는 자료를 많이 쓰는데 깜빡하고 업로드를 안 했어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반드시 한 번 더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체크가 끝났다라고 하면 내 자료는 이제 원드라이브에만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는 모두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 자료는 깔끔하게 모두 원드라이브에만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컴퓨터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동기화를 하지 않고 그냥 온라인 원드라이브로 쓰겠다라고 하면 동기화를 하지 않고 그대로 원드라이브를 쓰면 되는 거고요. 나는 내 컴퓨터에 동기화해서 편리하게 쓰겠다 라고 하는 분들은 동기화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기화 방법을 보도록 하죠. 우리 원드라이브는 1TB예요. 여러분의 컴퓨터는 절대 그 용량이 아닐 거예요. 그쵸? 간혹 원드라이브를 동기화하면 내 컴퓨터에 별도의 드라이브가 1TB가 잡힌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게 아니라 동기화를 하게 되면 내 원드라이브가 하드 드라이브 C면 C, D면 D에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드 드라이브 용량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별도로 1TB가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동기화를 하게 되면 내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 용량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동기화를 하실 때는 특정 폴더,
또는 특정 파일만 동기화하는 게 좋긴 해요. 이렇게 파일이 다 올라갔다라고 하면 위쪽에 동기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알아서 동기화를 준비하게 되고요. 위쪽에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계정을 넣고 로그인을 하세요. 그리고 암호를 입력해야겠죠. 2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 원드라이브를 동기화하는 위치는 여러분 컴퓨터의 C 드라이브에 유저스 밑에 여러분 계정 밑에 원드라이브입니다. 만약 나는 C 드라이브가 용량이 적고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에 원드라이브를 설치하고 싶다 라면 위치 변경을 눌러서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로 잡아주셔야 해요. 위치 설정하시고 다음 누릅니다. 그러면 원드라이브에 대한 설명이 보이고 다 읽고 창을 닫으면 이렇게 여러분 컴퓨터에 원드라이브가 동기화가 돼서 보여지게 돼요. 내 컴퓨터 따로 있고 원드라이브가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이 상태인데요. 상태가 기존의 우리 일반적인 파일 폴더와는 다르죠. 그룹 모양은 어떤 거냐면 용량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위치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드라이브에 이런 파일이 있다, 이런 폴더가 있다를 보여주는 거고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다운로드가 되고 이렇게 사용 가능한 로컬 파일이 됩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파일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현재 장치, 여러분이 쓰고 있는 PC나 노트북에 유지를 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초록색 바탕으로 보여지게 되고 인터넷이 되던 안 되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이 됩니다. 인터넷이 되지 않았을 때 파일을 편집을 하게 되면 동기화는 여러분이 인터넷이 연결되고 난 후에 진행이 돼요. 이렇게 원드라이브 동기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안전하게 쓰실 분들은 동기화하지 않고 웹용 원드라이브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내 PC에 동기화를 해서 쓰실 분들은 용량 생각을 잘 하시고 동기화를 해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저희 고객 중에는 실제로 원드라이브에 거의 1TB 가까운 파일들을 올려놓으시고 동기화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컴퓨터는 버티지 못하고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기화를 하실 때는 꼭 용량 체크하시고 문제 없도록 특정 폴더만 동기화를 하거나 자주 쓰는 것만 동기화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